동료 의원을 밀어내기 위해서 가장 추악하고 악의적인 사안으로 왜곡시켜서 네,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에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추경안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확정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추경심사 개시를 대여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담 이후 다음 대화를 위한 양측의 실무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와우 장룡,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 교수님 먼저 네. 예결특위위원장이 정해졌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인데 문제는 이제 황영철 의원이 경합을 하다가 네.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도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네. 좀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고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영철 의원의 경선 거부 그리고 이제 경선 거부 총장을 나온 다음에 기자들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걸 그 전에 직전에 거부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그 근제에서 본다면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는 지난해 7월에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예결위원장을 더 맡기로 했던 것인데 이걸 갑자기 번복을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새로운 경선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한 거고 경선에 대해서 가타부터 황영철 의원이 말을 않다가 이제 오늘 경선을 하기로 한 날 이제 뛰쳐나간 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에 하반기 원구성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순조롭게 이행하느냐 아니면 이걸 뒤바꾸느냐에 대한 논란은 뭐 절차상 당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언론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사무총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사무총장 친박계 박맹우 의원도 바뀌었고, 친박계고. 그다음에 외교위원장도 핵심적인 보직인데 여기에 또 김지원 의원은 또 핵심이고.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친박 많이 감별사를 그렇죠 자처하셨던 분류되는 분이죠. 분이기 네.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또 황영철 의원이 당시에 복당파 중에 또 핵심 인물이어서 혹시나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친박의 주도권이 더욱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유승민 대표 쫓겨날 때 생각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친박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면서 오히려 복당파가 상당한 지금 갈등의 밑에 지금 내연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정치적 분석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아마 경선을 신청했다가 이제 어쨌든 포기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신청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는 보기에도 분위기상 경선을 했을 때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합의가 이미 됐었고 결정돼 있다. 그렇죠. 전론에 이미 서지 결정 않겠다 이런 거고. 아마 그런 의도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황영철 위원장 되고 나서 한 번도 이 예산 관련 일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위원장이 됐지만 한 번 취임을 하긴 했어요, 그죠? 했습니까? 네. 네. 근데 실제로 역할을 못 한 거죠. 근데 회의는 한 번도 못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당 장애투쟁하느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김재원 지금 새로 된 위원장이 뭐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황영철 의원이 이렇게 더 기분 나빠한 부분은 본인이 재판받고 있는 거 이 부분을 공격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갈등의 불씨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또 묘하게 엇갈리는 게 똑같이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 황영철 의원은 1심, 2심에서 일단 당선 무효용의 형을 받았고 물론 대법원 대법 판결 최종 판결 남아있습니다만. 남아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지현 의원은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행여라도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이제 당선 무효용을 확정을 앞에 두고 애기련장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종의 인신공격성 비난이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거죠. 예.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동료 의원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라는 좀 그런 불편함도 좀 오늘 드러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김성태 원내대표 했던 내용 중에서 이거 말고도 오늘 또 본회의에서 처리한 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토위도 오늘 못했습니다. 예, 국토위는 이제 그 내부 사표를 내기로 한 사람이 버티고 있어서 된 거지 좀 다른 거고요. 네, 박순자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또 김세현 김세현 복지위원장이 바뀌었는데 이건
김성태 원내대표 당시 합의한 내용들은 그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황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그건 그대로 가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억울함이 있었던 것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뭐 또 있지만요. 아마 이제 예결위원장이라든지 검교위였나요? 국토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권한이었지 보면 독보적이죠, 여기가. 그런데 네. 이제 뭐 다른 뭐 부서가 저기 위원회가 힘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뭐 더 치열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본회의 통과했으니까요. 당장 이제 추경안 심사를 해야 될 텐데 민주당 오래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압박을 좀 할 텐데 빨리 하자라고 얘기할 텐데 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결코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도 하는데요. 관건이 이제 아마 임기가 아니라 회기가 1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동안은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했고 우리 경선을 할 거다 이런 시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해 특위, 그러니까 2조 정도는 되지만 6조 7천억 중에 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도 보면요, 2015년인가요? 그때도 이제 총선 앞두고서 그때도 이제 메르스 사태 때 그때 한 11조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네. 그때도 국채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10일 만에 해줬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4월 21일 날 제출됐는데 지금 2달이 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빚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총선용이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 성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찌 보면 그 전에 뭐 야당일 때 잘 협조를 해줬는데 한국당도 좀 이번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국당이 뭐 재만 심사하고 네, 네. 나머지 거는 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좀 우려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저께 김정재 의원이 그저께 수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이게 분리 심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선 심사하자. 나머지도 처리해 주겠다. 네, 뭐 네. 이런 게 한국당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우리 오신환 원내대표, 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교수단체 연설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추경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안의 성격, 그다음에 추경안에 구성된 내용, 그러니까 실효성, 그다음에 추경안의 방식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오늘도 오신환 원내대표 전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한국당도 이건 선심용이고 경제 성장과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은 이게 퍼주기식 세금 폭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심사든 우선심사든 심사가 시작되면 요만큼 해주고 요만큼 안 해줬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김 의원님 말씀대로 심사에 들어가면 우선 재심사부터 할 겁니다. 재추경부터 먼저 그 하겠다는 부분은 거죠. 지난번 합의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있긴 먼저 하는 했습니다. 것이고 이미 그때 원내대표 때 합의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추경 예산을 할 텐데 이 부분을 하면서 예산심이라는 게 이렇게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서로 간의 정치적인 장애에서 날선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심사를 하면 국회가 본래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심의 과정에서 개수 조정도 하고 삭감할 거 삭감하고 또 늘릴 건 늘리고 하면서 성격에 맞게 서로 조정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도 강력하게 정치적 비판과 그 성격과 본질과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가서는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고 실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럼요. 맞춰줄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상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띄고 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도 주장했던 게 이쪽이 너무 과하고 이건 선심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면평이다 한다면 그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식으로 그런 거 정리할 조정하는 게 필요가 국회 있는 거죠. 역할이긴 그렇죠. 하니까요. 그럼요. 네. 추경 얘기가 뭐 2달 전부터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산불 아니면 뭐 지진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죠. 특히 이제 일본의 무역 문제를 보복 문제라든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 통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경제적인 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찌 보면 추경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냐. 추가적으로 아마 말씀처럼 논의 과정에 지금 당장에 이제 일본 무역 제재 부분이 있어서 반도체 이런 바깥에서 온 부분 악재들이 그렇죠. 생겼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아마 더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 오히려 맞습니다. 추경이라는 게 시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는데 빨리 좀 논의는 일단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하는 문제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도부 의중은 사실 정개특위 쪽으로 이미 많이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정개특위로 간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의원들의 의견은 틀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더 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이런 아닙니다. 생각이 좀 그건 드는데. 아니고 왜냐면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선거법이라는 거는 시한이 정해져 있고 네. 공수처법이라든지 뭐 검경수사권은 물론 중요합니다만 시한이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렇죠. 사실은. 그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야 3당과의 어떤 공조를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뭐 어쨌든 다수 의견이 있지만 당내 지지자들 우리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NS상에서 그 이석현 부의장님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네. 물론 이제 트위터에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한 8대2 정도예요. 사개특위를 합이 했는데 뭡니까? 사개특위. 사개특위가 예. 파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당 지지자들은 사개특위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많은 거죠. 실제로. 물론 SNS가 전부 일반 여론은 아닙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찌 보면 약간 왜 이렇게 합의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아쉬움이.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국당이 어찌 보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가 잘못되면 똑같이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은 것이고 뭐 의도적인 시간 끌기 아니라 오히려 그런 어떤 실리와 어떤 이상 이런 사이에서 고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를 하면 여야 이른바 사당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고 네. 왜냐하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까지는 아울러야 되니까 네. 그 필요성이 있다면 정개특위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과제, 그다음에 핵심 지지층들이 어떤 요구들은 사실은 공수처 설치 같은 사법개혁이거든요. 사실 선거법에 대해 관심보다는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일당이기 때문에 큰 그 지지보다는 오히려 사법개혁에 대한 지지가 더 많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지키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정개특위가 지역구가 줄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속내 입장에서도 드러내지는 않지만 정개특위보다는 사개특위가 훨씬 더 절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오불가는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속마음도 아마 내심은.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신호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만큼은 합의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 꼭 지켜달라라고 네, 네. 했고 대신 이제 한국당을 향해서는 지금 내놓은 안 비례대표 없애는 안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냐 다른 네. 대안 좀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지금 바른미래당은 정개특위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당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정개특위에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타 있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 안은 사실 손학규 대표가 강력히 추진을 했고 당시 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제 추진을 해서 이뤄낸 건데 원내대표가 바뀌었고 오신호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그렇죠. 반대했잖아요. 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오늘 오신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이 선거제 관련돼서는 첫 번째 원칙은 일단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합의로 도출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석수를 줄여서 지역구를 줄여가지고 비례대표 늘리는 건 맞지만 지역구를 소선거 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다당제에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요건 이제 정치학계에서도 일련의 이제 일종의 그 의미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소선거 구제 그대로 하느니 한국당도 새로운 안을 내고 이미 패스트에 올려놓긴 했지만 여야 사당도 새로운 안을 내서 가능하면 지역구도 중대선거구제에 맞춰서 본래 연동형에 맞는 또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맞는 새로운 안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본다면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있는 한 패스트를 태웠다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실제로 정개특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선거제 안을 그대로 강행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될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한국당도 말도 안 되는 반대를 위한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논리 이제 제외하고 새로운 안을 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지역구마저도 같이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좀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원칙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좀 기출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당이 어제 사회 교과서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목선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제출을 네네. 했었는데 한국당 계속 이제 좀 강국 모드가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인데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가 협상을 잘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거의 들어오는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두 특위 중에 하나를 얻었어요. 안 줘도 들어올 그렇죠. 판이었는데 그렇죠. 괜히 하나 줬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국회 정상화가 안 된 84일 동안 굉장히 비난 여론이 쏠렸거든요. 한국당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뭐 자꾸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느냐. 근데 이번에 어쨌든 두 특위 중에 하나를 얻고 들어오는데 완전히 들어온 것도 또 아니에요. 지금 뭐
뭐 선별적으로 들어왔는데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거의 들어왔다고 봐야죠. 지금. 거의 들어왔죠. 네. 거의 들어왔다고 하는데 또 이제 확실하게 들어왔다고 선언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뭔가 하나씩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국정교과서 문제는 뭐 오래된 문제예요. 근데 이게 마침 또 기소가 됐습니다. 항상 네. 국정국 조사를 하면 이게 수사 중인 사항, 특히 이제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입법부 역할과 사법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국정조사를 할 명분은 더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하고 연계해서 아마 이제 카드화하기 위해서 계속 카드를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목선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바른미래당과 같이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건 좀 관철시킬 수 있는 실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금 말씀대로 차후에 추경안을 놓고 또 주고받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할 때 훨씬 더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압박할 수 있는 또 하나 카드를 한번 내놓는 것이지 실제 그걸 국정조사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조사하기가 굉장히 카드를 더 어렵거든요. 확보하는 네,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